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네. 부합권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닥은 1019.36포인트에서 부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장 왜 우리 시장이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덕 매니저가 꼽아준 한 줄 평은 애매한데? 아니, 네. 이렇게 애매하게 한 줄 평 주시겠어요? 애매해서 네. 어쩔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까지도 네. 이런 모습이 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왜요? 아마 본격적인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간밤에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그 의사록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좀 확실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월 초에 있었던 FOMC 회의 의사록인데 조기 금리 인상 의견이 확실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많은 위원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조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참석자는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것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기 금리 인상이 확실히 좀 반영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1%가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그 아침 확인해 보시면은 다우는 그냥 보합권 끝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죠. 이 조기금리 인상 의견이 나왔지만은 자 바로 미국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은 또 성장할 것이다라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 빠졌던 이유가 조기금리 인상 우려감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는 일단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애매하다는 표현을 쓴 거고,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저 밑에 적어놨지만은 이게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초보자분들이 금리 인상을 악재다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좀 그것을 좀 그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인플레라는 게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좀 잡아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소화를 해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화하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오늘 밤에,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에 많은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거든요. 내일은 반장밖에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오늘 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일단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고 아마 이제 좀 이번 주가 지나야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다만 그 애매한데 제가 지금은 그래도 매수 관점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간 어쨌든 모든 것들이 확인되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이미 이제 거의 이제 좀 불확실성에서 확실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젯밤부터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꺾였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은 아마 안정을 찾을 거예요. 다만 오늘 밤에 미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는 좀 참고할 만한 게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 뭐라고 해야 돼 관망세가 좀 있고 아직까지 거래가 많이 없는 건데 요번 주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까지만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있다가 다음 주 되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오늘 같은 날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다음 주까지만 좀 기다려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올라갈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종목들만 잘 들고서 기다리시면은 다음 주에는 분명히 좋은 그림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매한 시장 그리고 내일까지도 그 시장이 이어질 수 있지만 네, 다음 주는 달라질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해 봤고요.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SKC를 조금 전에 저희가 상황시 긴급진단 다뤄봤는데 네.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실망 매물 나왔을 때 우려는 오히려 들어갔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바로 처음 상승할 때 여기서 제가 딱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시가총액이 꽤 큰 종목인데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대형주 치고는 꽤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사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SKC가 못 올라갔던 게 이 부분도 그렇지만은 좀 유럽과의 협업 같은 경우도 안 됐었고 또 자금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네. SKC가 유상증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산업은행에서 1.5조 조달을 확정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자금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동박 중에서도 SKC가 캐파가 제일 큽니다. SK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소 있지만은 2025년 캐파를 보면 그 캐파를 보게 되면은 SK가 제일 커요. 1등입니다. 근데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솔루스 첨단소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자금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SKC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제일 세죠. 그런 면에서 2차 전지가 아직까지도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고 SKC 같은 경우는 좀 누르고 있던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제가 목표가를 22만 원 말씀드려놨거든요. 편안하게 홀딩하셔도 아마 조만간 목표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NH는 벅스 제가 뭐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리뷰를 좀 말씀드리고 지금도 매수가 좀 괜찮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요. 메타버스, 그다음에 게임주, 그다음에 이제 NFT, 이 2차전지 쪽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NHN복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싸이월드 오픈을 앞두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싸이월드가 12월 17일 날 이제 오픈하고요. 15일 날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놀면 뭐하니인가요? 거기서 그 싸이월드에 나오는 그 도토리 추억의 앨범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콘서트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좀 굉장히 그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이 NH먹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그네틱스가 어제 시간에 급등 나왔다가 오늘 좀 그 추가 상승을 못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반도체가 지금 대부분 못 가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제가 어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급망이 지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런 신호가 지금 뭐 해운 운임이라든가 이 발틱 해운 운임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확 티가 안 나는 겁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저는 반도체밖에 없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체는 좀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가능한 거고요. 아직 못 간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정이 많이 난 종목이 있다면 매수 가능하니까는 반도체 쪽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저 하나만 더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채팅방에 넥슨GT 궁금하시다고 많은 종목이 올라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종목 하나 해볼게요. 네. 최근에 게임주와 NFT 관련주들이 차실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네. 어제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저희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럴 때가 애매하잖아요. 나의 눈높이는 저 위에 있는데 네. 이거 수익이긴 한데 저기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을 위해서 리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꽉 잡고서 한번 좀 기다리시라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올라가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어쩌야 되나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넥슨지트가 그 다른 게임주 중에서도 아직 못 갔는데 아직 NFT 이야기 안 나왔거든요. NFT 이야기 나오면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이 넥슨지트를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제 대주주가 저 넥슨인데요. 넥슨의 최대 주주가 그 비트코인 사가지고 지금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게임주는요, NFT, 이 블록체인에 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세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오늘부터 지금 이제 던파 모바일이라는 그 모바일 게임이 사전 예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오늘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예약 숫자가 나오면은 그거하고도 아마 급등 가능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도 매수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 게임주는 지금 올라가는 게,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모바일 우리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을 바뀌었을 때 하나의 진짜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플레이 투 원 게임이라고 해서 돈 버는 게임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메가 트렌드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잠깐 올랐다 마는 게 아니거든요. 저 한번 믿어보시고 네. 이 자리에서 그냥 꽉 잡고 한번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알겠습니다. 넥슨GT 한번 꼭 잡아보시고요. 그 외에 또 궁금한 종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무료 방송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네. 무료 방송에서도 들어보세요. 현덕이 덕분에 오늘은 어떠한 새로운 두 종목이 나왔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NFT. 네. 징글징글한데 참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 같긴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공부해야 되는 섹터긴 해요. 이게 징글징글한데 네. 오늘도 급등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서 더 징그러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할 때는 네.
메타버스만 계속 올라가니까 메타버스 이야기하는데 또 지겹다. 근데 올라가는 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NFT가 정말 이 돈이 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좀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돈이 되는 섹터인가 그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NFT가 부른 돈 버는 게임. 예. 내년에 3조 5천억까지 큰다는 겁니다. 이게 NFT가요, 사실 뭐 3천억도 안 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내년에 3조 5천억까지 큰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모바일 게임이 3조 5천억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메타버스 시장만 놓고 본다면 2025년까지는요, 그러니까 내년은 3조 5,600억이지만은 2025년까지는 322조 원입니다. 예. 지금 내년 것보다도 거의 10배가 더 커지는 거죠. 2025년까지. 그만큼 이 메타버스와 이 그 NFT화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게임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 흐름으로 좀 메가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 앱 N이라는 그 글로벌 모바일 앱 시장 분석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NFT 기술이 결합된 그 플레이톤 모델이 지금 혁신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2E라고 하죠. 이 플레이톤 게임이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게임 분야에 NFT를 적용했더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게임을 했을 때 아이템을 막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아무리 아이템을 잘 키워놔도 그거는 게임사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이템을 잘 키워서 진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을 내가 잘 만들어주면은 그거를 NFT화 시켰을 때 훨씬 높은 값어치를 값어치에 내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게임을 안 좋아하던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플레이톤 쪽은 뭐 단순 테마로 뭐 무시해서는 절대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NFT 게임이 현재 2조 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벌면은 사실 좀 생활 자체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베트남이나 지금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을 통해서 몇십만 원 벌면은 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남아 쪽에서 많이 그 플레이톤 게임 쪽에서 많은 그 시간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수료에서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에 많은 분들 접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수익이 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톤 게임은 지금 뭐 어떤 대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하나 좀 그 종목을 하나 골라 보도록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위믹스 그 코인의 가격을 보고 놀랬던 게 제가 네. 처음에 봤을 때만 해도 몇천 원이었거든요. 2,0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흑철을 몇 개 캐서 돈 얼마 벌까 했는데 지금은 네. 2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제 3만 원 넘었었고요. 네. 3만 원 넘었다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2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저도 원래 코인을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왜냐면 그 가짜 돈을 네. 왜 진짜 돈을 주고 살까 그런 마인드였는데 게임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가상화폐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가상화폐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요, 이러한 추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는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바로 이 종목을 오늘 최현동 매니저님은 선택했고요.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현재 가격에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네요. 네. 일단은 과대 낙폭주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좀 잘 올라가던 종목이 아주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요. 국내 대표적으로 이제 XR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확장현실이라고 하죠. 광고 VFX. 그러니까 최근에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같은 경우 보시면은 다 VFX 기업들만 올라간 겁니다. 메타버스에서요. 그래서 광고, 영상 VFX 콘텐츠를 좀 만드는 기업이고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를 불리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이제 이 VF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해서 이제 좀 역량을 고도화시켰는데 그 리얼타임 그 엔진의 매출이 작년도에 39억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 292억으로 이쪽의 매출이 이제 한 2년 뒤에 한 8배, 9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연평균 95% 성장입니다. 자, 연평균 95% 성장한다는 것은 말도 못하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 SM 엔터테인먼트 에스파 있죠. 거기를 지금 자이언트들이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일 게이트에 최근에
디지털 아이돌 한유아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서 한 거고, 이게 이제 그 한유아라든가 에스파 같이 이런 다른 다른 그 파트너사들하고 이제 그 버추얼 휴머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 4분기부터 하나씩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광고하는 사람도 딱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연예인 줄 알았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버추얼 휴먼이었죠. 그냥 가상 캐릭터였거든요. 실제 사람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게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워낙에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좀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금리 인상 여파가 좀 나오면서 좀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다만 제가 시장 반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내일까지는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쯤에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을 주도하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있을 때 좀 매수에 동참한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수익은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대인 16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만 8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만 8천 원입니다. 어떤 분이 이게 왜 게임주랑 연관이 있어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에스파라든가 하더니 그 휴먼 캐릭터 만들기 때문에 게임도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메타버스 제대로 된 메타버스 게임을 못 봤어요. 아직 없죠. 네. 이제 도깨비가 아마 나올 텐데 그쪽에 작업을 해서 이제 실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이쪽에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게임, 메타버스, NFT 다 연관돼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자이언트 스텝의 과대낙 폭주를 오늘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도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요. 내 세상이 온다라고 네. 했는데 너무나 광범위한데요. 어떤 세상이에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쪽에서 탑이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시장이 커지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탑이었던 그 시장 자체 파이가 커진다고요? 네. 바로 이제 2차전지 이야기인데 2차전지가 네. 이번 연도에서 2차전지에서 안 했으면 수익 안 났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리콘 응급제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3사가 실리콘 응급제의 경쟁을 본격화한다. 바로 고성능 전기차 공략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양극의 밀도가 높아야 주행거리가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의 비중을 높여서 주행거리가 한 500, 600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재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핵심 요소였고요. 그래서 많은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음극재는 뭐냐면 음극은 뭐냐면 이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그만큼 많이 충전할 수 있는 거니까는 주행 거리가 늘어날 수 있겠죠. 바로 실리콘 응급제가 기존 응급제는 흑연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은 실리콘 같은 경우는 흑연과 비교해서 좀 부피가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실리콘 응급제가.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서 배터리 3사가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섰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두에 이제 그 국내 배터리 1등, 그다음에 세계 2등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지금 선두로 치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미 우리가 전기차 중에서 이제 포르쉐 타이칸 있죠. 그 타이칸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25%가량 향상시킬 수 있고요. 충전 속도도 50%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극재를 더욱더 밀도를 더 크게 하는 거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 음극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극재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도 지금 차세대 배터리 그 젠5를 개발해서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LG 에너지에서 조금밖에 안 썼었는데요. LG 에너지가 본격화하고 있고 삼성 S웨어에 지금 SK온 같은 경우도 그 구반반 배터리라고 그래서 하이니켈 비중을 진짜 제일 크게 한 그게 바로 구반반인데 거기에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가 추가하게 되면서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확 늘리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 기업 중에서 대표 종목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3사의 실리콘 음극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 시장 안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탑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은 두 번째로 네.
대주전자 재료를 매수하시겠답니다. 일단 최초로 개발했고 최초로. 네, 그리고 실제로 실리콘 응제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도 한 3군데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적어요? 그 중에 하나 대주전자. 자, 앞으로 개발할 기업은 있지만은 지금 생산하는 기업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일단은 지금 제일 그 앞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실제 양산하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흑연계보다 이 실리콘을 최대로 썼을 때 이 적용 구간이 이제 4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쪽에 본격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에서 양산하는 기업은 2-3군데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 양산할 기업이 한 2-3군데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양산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가장 앞서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LG 에너지 들어가고 있는데 좀 수직 계열화시켜서 어떤 그 원료를 좀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선 지분 투자 들어가야겠죠. 이게 5월부터 나와 있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근데 요것만 확정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실리콘 응대에서는요, 그냥 1번 종목이기 때문에 이 대주주자 재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워낙에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진작부터 올라와 있었는데 최근에 2달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NF, 일진머티리얼즈 다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대주전자 재료는요 최근에 올라간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아직 안 빠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12만 원만 돌파해서 안착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난번에 에코프로 BM 같이 큰 상승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를 좀 지금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대응을 해서 좀 신고가입니다만요. 더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면서 대응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시장 안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2가지 종목 공개받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궁금한 모든 종목을 다뤄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네. 어디서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뭐 전략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건 어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시나리오 하나 좀 올려놨으니까 그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 유튜브에서 최연도로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것부터 좀 참고해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의 다양한 이야기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